11일 화요일 몸의 전라도 김길입니다. 네, 손민지입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요. 워낙 피해 규모도 큰데다 또 비도 오락가락하면서 이 복구의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비가 또 내일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 기상 정보를 좀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상망명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상청 자료를 보는 대신에 해외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기상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기상망명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 기후가 또 많이 변했고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오락가락 한다는 건데 여기에 맞게 또 기상 시스템도 개선을 하고 또 좋게 만들어줘야 더 피해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마라든가 태풍 또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도 이 기상 상태가 좀 개선이 되면은 장비가 개선이 되면 미리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받아보겠습니다. 샵 1616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메 전라도 함께 하시면서 시청 소감과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메 전라도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수해 복구 현장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십니다. 자원봉사자들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손 한 손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그 현장에 또 박지선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로 나가 있는지 불러볼까요? 박지선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막동 수해 피해 현장에 나와 있는 박지선입니다. 유례없는 장마와 강수량으로 정말 전국 곳곳에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도 이 주택가뿐만 아니라 하우스 침수 피해까지 입으신 상태입니다. 자, 이곳 복구 현장에 이 대한적십자사 많은 봉사자분들이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관계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던 건지 감이 안 잡혀요. 지금 현재 이 삼막동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네, 이곳 삼막동은 천변이 범람해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차단되어 있었고 이 마을 주민들이 구출하기 위해서 소방대가 왔는데 길이 잠겨서 들어오지를 못해서 고립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제 키를 넘은 정도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침수해져 있었답니다. 아, 정말 지금은 뭐 물이 다 빠져서 모르겠지만 거의 이 성인 여성의 키만큼 물이 차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또 다 빠진 이곳의 모습은 정말 처참하게 그지없는데 사실 광주 지역 말고도 이곳 인근 지역에도 침수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여러 군데 봉사활동을 다니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이호 옆에 임곡동도 했었고 또 더 크게 곡성이나 구례에 정말 그 외양간에 소가 헤엄쳐 다니고 또 1년 내내 농사 지어 놓은 농작물들이 한꺼번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적십자에서는 구호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구호품, 생필품 전달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부터 이렇게 또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침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지금 복구 작업 계속해서 동참해주고 계시는데 오셔서 뭐 어떤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복구 작업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피해가 커서 주민들의 망연자실에 있는 암담한 모습들을 보고 참 가슴이 아팠고요. 아침에 와보니까 이곳 주민센터나 초등학교에서 주무시고 계신데요. 이 가정이 침수되어서 가재도구나 생필품들이 모두 젖어서 흙이 아주 많이 묻어 있고 정말 암담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들 농산물은 놔두고 생필품과 가재도구를 다 끄집어내서 물로 씻어주거나 그리고 말려주거나 이렇게 모든 생필품들을 꺼내가지고 집에 그 장판까지 다 끄집어내고 물 청소를 해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지금도 보시면은 그 옷장에서 꺼낸 이 피해 가족분들의 옷들을 하나하나 좀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고 좀 빨래를 하고 계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또 삼막동 피해 현장의 복구 작업을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이어주실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요? 네네. 내일은 또 광산구에 70가구가 침수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고자 합니다. 네, 힘든 상황을
희망에 도움 주셔서 너무나도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정말 도와주시는 손길 덕분에 이 수질 피해를 입으신 이 가족분들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수해 피해 입으신 우리 피해자 가족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아버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생한 이 모습이 정말 역력합니다. 정말 지금 뭐 그 마음을 어떻게 저희가 뭐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표정에서부터 힘든 이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저기를 내가 12시가 넘을 때까지 전동 번개 치고 해갖고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이제 한 3시까지 있다가 하도 졸려갖고 애기 엄마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럼 잠시 있으라 그러고 나는 이제 조금 눈을 붙였지요. 네. 그 사이 한 20분, 30분 사이에 물이 차고 들어온 거예요. 아, 네. 그래갖고 딱 바닥에 보니까 내 발을 딱 디드니까 발 올라오더라고요. 네. 물이 올라와갖고서는 빨리 나가자고 해갖고 애기 엄마하고 옷 하나 치들고 신발 하나 들고서는 그냥 나왔어요. 네. 그래 나와가지고 보니까 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갖고서는 문을 억지로 밀고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물이 앞에가 이제 거의 허리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밀고 이제 나와갖고는 갔는데 개가 이제 2마리를 묶어놨댔거든요. 네. 개를 2마리 묶어놨는데 집하고 개 2마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버섯 막사를 보니까 버섯 막사에는 지금 내일 모레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싹 죽어버렸고 물에 딱 잠겨가지고 아, 정말 이 새벽 5시에 갑자기 차오르는 물을 뚫고 겨우 나왔으나 키우던 강아지는 네. 이미 떠내려가서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고 그리고 또 이제 농사 지으시는 하우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잠겨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군요. 사실 그때는 이제 급급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좀 대피를 하셨는데 물이 빠지고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이 모습을 보셨을 그 모습과 마음이 말할 수도 예, 없죠. 정말 원통했을 것 같아요. 운동할 정도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고 처음에는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하고 둘이서 애견하고 둘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적십자에 이렇게 오셔갖고서는 이렇게 도와주니까네 어떻게 어떻게 고맙다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애견하고 한 달 정도 해야 될 거를 오늘 한 번에 다 한 거지요. 오셔갖고. 정말 다시 돌아오셨을 때 너무나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 상황에 굉장히 암담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시니 그나마 너무나도 위로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버님 희망 잃지 마시고 어서 빨리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일상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힘내보고 저희가 좀 화이팅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이 봉사자분들이 있기에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봉사는 누구나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보태시는 손길 하나하나가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자막으로도 안내가 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의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봉사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분들의 일상에 어서 빨리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막동 수해 피해 현장에서 박지선이었습니다. 네. 네. 어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 적십자사의 봉사활동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수해 복구 현장을 가보면 이제 온갖 집기부터 쓰레기, 흙탕물까지 굉장히 힘든 작업이 있는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힘든 현장에도 가장 먼저 빨리 달려와준 우리 봉사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말씀 들으셨듯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손길이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광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본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네. 우리 문화재도 많이 훼손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지키고 활동하고 있는 광주 문화재 돌봄 사업단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장마 때도 이 문화재를
지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합니다. 백승현 단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광주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광주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해서 사후에 막대한 예산을 줄여보자, 그리고 문화재 주변 환경을 개선해보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광주문화재 돌봄 사업단은 광주에 있는 199개의 그 문화재를 예찰하면서 모니터링과 경미 수리 그리고 일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 주변 경관 정비나 청소, 그리고 마루 청판 교체나 기와 지붕 고르기, 그리고 안내판 정비나 온돌 담장 부분적 보수,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화재 하면 뭐 유적, 유물, 자연 문화재 정말 종류와 범위가 다양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들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네네. 우리 광주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도 있고 또 지방 지정 문화재도 있는데요. 모두 155건입니다. 이 중에서 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 문화재들은 제외하고 지정 문화재하고 아직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은 귀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비지정 문화재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 이제 목전 문화재나 석전 문화재, 그리고 수목 문화재도 있고요. 등록 문화재나 사적등과 같이 다양한 문화재들이 있고 저희들의 사업 관리 대상입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이제 그때그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리를 하고 또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지만 문화재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광주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이렇게 돌보시려면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미한 수리 행위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 보수나 수리는 전문 업체에서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그 경미 수리를 업무를 하더라도 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문화재 수리 기능자라는 시험을 봐가지고 기능 자격을 획득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 전부가 전통 관련된 문화재 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수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문화재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이번 수해로 굉장히 문화재도 많은 훼손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일과 9일에 우리 지역에 400mm 이상의 그 비가 내려가지고 산사태나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폭우 때문에 문화재 훼손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선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동구 울림동에 있는 울림동 석실고분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네네. 저희 사업단이 동구청에 연락을 받고 갔더니 석실고분 일부가 이렇게 봉분이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이었고 네. 다행히 그 석실고분 안은 그렇게 크게 파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폭풍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저희 돌봄 사업단이 긴 방수포를 가지고 비가 이렇게 피해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네. 방수포로 보양 작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문화재 수해 현장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충민사나 경렬사, 풍령정, 월봉손 이런 곳들이 조금 위험한 상황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이미 그 자료들을 확보해서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복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리하시다 보면은 수리 현장 자체가 위험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고수 작업을 할 때인데요. 예를 들면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고르는 그런 작업들은 주로 사당이나 서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우리 한옥 그 건물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7m에서 9m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안전모를 착용하고 또 안전띠를 메고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네. 굉장히 아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사진으로 보아도 지금 네. 꽤 높은 곳에 지금에서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역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문화재 훼손 현장에도 나가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 네. 현장이 있다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네네. 2016년도에 경주에서 큰 그 지진이 있어가지고 많은 문화재들이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때 우리 전국에 있는 한 60여 명의 돌봄 사업단들이 전부 참여해가지고 경주가 어렵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벽체랄지 아니면 기와 지붕 고르기랄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공동체 정신의 모범을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이 광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서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도 네. 광주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가서 문화재를 보존해주고 또 보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연재해로 이렇게 부서진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이 훼손 사례 중에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훼손된다거나. 저희 시민들이 뭐 현장에서 문화재 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네. 우리 광주 시민들의 문화재 애호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화재로 인한 그런 문화재 훼손이 인재에 해당되는데요. 2008년도에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사고들은 그 불을 이렇게 잘못 달아서 이렇게 나타난 그런 문화재 훼손인데요. 네. 혹시 우리 시민들께서 문화재 주변에 계셨는데 화재가 났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곁에 있는 소화기를 가지고 즉각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저희들도 우리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장님께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재를 함께 향유하는 시민들에게 당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화재는 우리 조상님들의 어리 담긴 그런 오래된 미래이고요.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공공재산입니다. 광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문화재를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문화재 훼손 사례를 발견하거든 저희 돌봄사업단에 연락을 해주시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빨리 연락을 해주시면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주 시민이 문화재 지킴이의 최고 지킴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그거를 선대에서 이제 잘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또 잘 갖고 가지고 보존해서 후대한테 물려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문화재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주의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I met a boy last week trying to run that game. Made it sound so sweet when he say my name. I said, boy, stop, run it back. You can talk that talk, but can you play that sax? Met a boss last night buying out the. 네, 다음 소식은 여수로 떠나볼까 합니다. 여수는 저희가 정말 자주 소개를 해드렸던 그럼요.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여수의 진짜 민낯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보고 느끼며 로컬 여행의 맛을 체험하는 결이 다른 여행. 새 친구와 슬기로운 여수 로컬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로컬 여행을 위해 찾은 첫 번째 장소. 여수의 상진 이순신 광장입니다.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맞는데. 야, 누나들 저도 있는데. 저 웬일이야? 문자 받고 왔는데. 문자? 네. 이거 나도 받았어요. 진짜 나도 받았는데 똑같이? 이거 나도 있는데.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여수 문화관광 해설은 내가 책임진다. 명호운 해설사님입니다. 이곳은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훈련도 하고 또 전쟁에 출전도 하고 또 뭐 거북선도 만들고 이런 것을 기념해서 광장 이름을 이순신 광장 그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 민족이 발명한 발명품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발명품의 10가지를 선정을 했어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수하고 연관이 있어요. 정답! 뭐?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건데. 가까이 있는데. 거북이 배. 거북이 배 그렇습니다. 예. 그 거북선을 만든 곳이 이 자리고 여수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는 거북선의 고향입니다. 고향. 이순신 광장에서 시작된 이순신 장군길 역사 투어. 광장에서 1, 2분만 걸으면요. 400년 전 이순신 장군 진도 지휘했던 역사적인 현장 진남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수는 그 전라 자수영의 본영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잖아요. 진남관이라는 큰 그 목조 건물이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근무했던 집무실, 사무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주위로 둥그렇게 성이 있었습니다. 1.74km 성, 돌로 된 성.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해체 복원 사업으로 직접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요. 올해 말 진남관이 재탄생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되겠죠? 일제에 의해 끊어졌다 몇 년 전 복원된 길을 따라 가다 보면요. 이번에 그 유명한 난중일기 길에 닿게 됩니다. 두 번째를 읽어보세요.
머리가 나쁘다 말하지 말라.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체 29명이 합격을 했는데 12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늦깎이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뭔가 범상치 않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 길 역사 투어 그 마지막 코스에는요 정말 특별한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물 제 571호 통제20 수군 대첩비와 보물 제 1288호 타루비. 진짜 보물 맞죠? 지금 가운데 있는 비석은 엄청 큽니다. 그죠? 이순신과 그 밑에서 목숨 바쳐 싸운 그 군인들을 기리는 비석. 근데 가운데 있는 비석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비석은 오른쪽에 있는 타루비입니다. 타루비. 이순신 장군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고 이 지역민들, 백성들이 세운 비석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모아진 비석 타루비. 정말 감동적이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곳에 왔으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그 뜻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을 저희가 그렇죠. 읊어보면 어떨까요? 예. 화살에 맞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잘했어? 잘했어. 연기만 잘했어. 가운데 이 대첩비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마라. 우리 아군에게 알리지 마라. 적에게 알리지 말고 우리 지금 수군 내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마라. 왜냐면 아이들이 내가 죽은 걸 알면 이 병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유쾌했던 역사 투어를 마치고 이어진 두 번째 로컬 여행. 유객선 터미널에선 과연 누굴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수 로컬 여행 기획자 하지수 대표입니다. 왜 여기 터미널로 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있는 여수를 여행할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을 투어할 거예요. 시장 우리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그치. 시장을 배 타고 가나요? 열심히 걸어갈 겁니다. 시장에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배를 채우러 가는 거죠. 맞네. 제가 키트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냅킨 대신 손수건, 플라스틱 대신 나무 포크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장보기 용품까지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여행 진천할만 하겠죠? 시장 가면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지? 착한 로컬 여행의 첫 코스는 여객선 터미널 바로 옆에 자리한 건어물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대 사장님. 장모님에 이어 2대째 건어물점을 운영 중이라는 사장님 추천하는 여수의 대표 맛은 바로 멸치입니다. 여수 앞바다에 여수에서 여수장 아닌가요? 요수 멸치. 근데 멸치가 다 같은 멸치 아니에요? 왜 따로따로 분리한 거예요? 멸치는 크기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보통 큰 멸치들은 국물을 낼 때 쓰시고 네. 중간 정도 멸치들은 안주나 볶음 요리. 쓰시고 뭐 잔멸치들은 애기들이 먹거나 볶아 드시고 먹어봐도 될지 모르겠네. 멸치요? 알부천 원래 징그러워서 안 먹었는데 징그러워요? 오늘 얼마나 귀여운데? 영국 남자 생애 인생 최초 멸치 먹방 도전기. 그 결과는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약간 진짜 진심이에요? 약간 진짜 건담 먹는 게는 좀 그런데 소주랑 같이 먹어야 되겠다. 호주랑. 그치? 오, 아쿠아리움 같아요. 맛있고 싱싱한 바다 먹거리가 한가득. 마치 바다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거? 그 민달팽이 같이 생긴 거? 민달팽이의 네. 정체는 바로 같은 거. 해삼. 큰 거. 과연 쌤은 해삼을 먹었을까요? 우리 강아지.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게요. 예, 쉬 편하게 사세요. 쿠킹 클래스에서 쓸 제철 식재료는 여행자가 직접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 여장님. 사장님. 전복 어떤 걸 사야 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거는 양식이고, 네. 이건 자연산이야. 뭐가 달라요? 처음부터 딱 들어가 있으면서 무엇이든 먹고 자라는 거야. 근데 이제 양식은 이런 가두리 양식장에 이걸 넣어놓고 다시마도 주고 미역도 주고 이러면서 그것만 먹고 자라는 거지.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른가 봐요. 그렇지. 구입한 식재료는 비닐봉지 대신 전용 통에 쏙
저희 오늘 키조개 요리도 할 거거든요. 쪽에는 몇 마리씩? 키조개도 2개씩. 비싼 전복에 그런 위험한데. 기저귀 관자, 싱싱한 새우. 갑각류에 가방 열어 빨리. 빨리 가방 열으라고. 가방 열으라고. 거기다 문어까지 더해져 푸짐하게 장만을 했습니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노래 듣는 사장님 표정이 거시기한 이유? 이 노래가 깎아달라는 혼정송이기 때문이죠.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들뜬 마음으로 찾은 다음 코스는 온도심을 자리한 쿠킹 클래스 여수 부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수표 요리를 가르쳐 주실 분은요, 손만 좋은 여수 토박이 정인숙 선생님입니다. 장바오로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요리를 얘기할게요. 전복 유자 샐러드. 제가 레시피를 준비해봤어요. 저는 오늘 전복을 까지 않고 통째로 씻는 방법. 우선 전복에 붙은 이물질을 솔로 살살 문지른 후 전복의 이빨을 제거해주고요. 전복살을 살짝 들쳐 가위로 내장을 제거해주면 됩니다. 내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살짝 찐 전복 위에 유자 소스를 올려주는데요. 유자가 전복 특유의 비린내를 잡아서 맛이 훨씬 좋아진대요.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나요. 전복과 국을 맞출 싱싱한 채소들이 준비되면 전복을 올린 후 특제 유자 소스로 마무리. 먹기에 너무 아까운 비주얼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을게요. 제철 식재료 손질법부터 조리법까지 현지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여수 부엌. 이렇게 해서 등 쪽을 가르세요. 네. 조금 여기 두드려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전 부칠 때 외국인 여행객들이 오면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요리가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요리 전입니다. 아, 정말 맛있게 보이죠? 쫄깃한 맛이 일품인 문어 스프까지 더해 여수 부엌의 거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창의적으로 잘했고요. 저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도 쉽지 않는 거거든요. 전을 부친다고 하는 게 쉽지 않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역시 술 맛있다. 중요한 건 오늘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 음식을 먹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 여수의 식재료를 적에게 알리기. 나만 먹고 싶으니까. 저기가 알리면 다 가져가니까. 근데 저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여수여행, 특히나 이제 역사 관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광을 진남관에 저 보건공사하는 거 직접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네. 여수 가시면 진남관 꼭 들르셔가지고 복원하는 공사 현장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이 로컬 식재료를 직접 사서 남도 음식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타 지역에 사는 친구들 보면은 이 남도 음식에 대한 로망이 다 있거든요. 그럼요. 네,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남도 식재료를 직접 가지고 남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면 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수 여행하셨고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볼까요? 경주로 갈 텐데 뉴트로 여행 자개 작품을 구경하면서 감상에 젖어보는 시간 갖겠고요. 또 충남 당진으로 가겠습니다. 수목원도 가보고요. 또 테마공원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빈티지 물품 수집가가 만든 경주의 이색 공간. 중장년층에는 추억과 향수를, 디지털 세대에겐 뉴트로 감성의 신선함을 전해줄 자개 작품들을 만나러 함께 떠나보실까요? 경주 보문에 위치한 이색 전시관. 경주 뉴트로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추억의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옛날 옛적 영사기부터 추억 속 만화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네, 키덜트는 아이들에게 꿈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선물하는 물건들로 가득한 박물관입니다. 그때 그 시절 만화 주인공들은 기본 대형 로봇부터 움직이는 엘비스 프레슬리 피규어와 마릴린 먼로까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가득한 이곳에 최근 새롭게 등장한 전시품이 있다는데요. 글로벌 아티스트 BTS 그리고 BTS를 감싸고 있는 화려한 자개 장식. 네, 어머니 시대에 인기 있는 자개장에 요즘 신세대가 좋아하는 BTS 인형을 뉴트로에 맞게 디오라마로 만든 작품입니다. 요즘 이제 자개장을 보기가 힘드시죠? 저희가 자개장만 별도로 전시해 놓은 갤러리 카페 자개 전시장이 따로 있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자개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온 곳은 황성동의 한 카페. 입구부터 뉴트로 감성 제대로 느껴지는 다양한 소품들이 반기지만 이곳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자개장이라는 말씀. 와, 자개 박물관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입이 떡 벌어지는 규모의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이곳 자개 카페는 자개 장롱과 소품들이 저희 관장님께서 40년 동안 수집해온 수집품들이고, 과거에는 자개 장롱이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웬만한 집에서는 하나씩 꼭 있는 혼수용품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면서 뉴트로의 열풍이 불어 젊은 층들에게도 새롭고 멋들어진 아이템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명소로 경주에 만들고 싶어서 저희가 열게 됐습니다. 갤러리에 가면 컨셉에 따라 전시 구역이 나뉘는 것처럼 이곳에도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자개 작품도 감상하고 음료도 즐길 수 있는데요.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여기는 총 14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각 방마다 특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각 방마다 특색이 되어 있는 방을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재미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지 몇 개만 살짝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자개와 만화책의 콜라보. 추억의 만화들을 읽으며 커피 한 잔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두 번째는 LP 음악 감상실. 자개와 LP가 만나 뉴트로 감성이 한 단계 업. 세 번째 공간은 근사한 자개 소품들로 가득한 가족 자개방인데요. 장롱부터 액자까지 다양한 자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자개 갤러리에서 꼭 봐야 할 작품 베스트 3. 규모부터 남다른 첫 번째 작품은 옥황상제의 세상을 표현한 자개장입니다. 이 옥황상제의 자개장롱은 일반 자개장롱하고 틀리게 일반 자개장롱은 십장생 위주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 옥황상제의 자개장은 인물화 주변으로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화를 보시면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전체적으로 정교하게 화려하게 만들어진 자개장롱이라 저희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이곳엔 백두산이 펼쳐져 있다고요? 이 자개장은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자개장롱입니다. 이 백두산 배경으로 한 자개장은 일반 자개장롱과 틀리게 공이 많이 들어가 있는 끄는지 스타일의 자개장롱이고, 또 특히 남이 장군의 시가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곳은 민속 자개방. 자개 소품과 민속 소품들로 방 하나를 작품처럼 꾸며뒀습니다. 여기는 시골 풍경을 자개로 만든 민속 자개방입니다. 옛날 어린 시절에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얘기하던 그때 그 시절의 소품들도 그때 보던 것들을 보면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낡은 유행, 사라져가는 이름이었던 자개. 하지만 최근 뉴트로 열풍을 따라 다시금 주목받으며 한동안 이 명성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죠.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좀 어려워가지고
이 자개는 또 마음대로 못 구하고 그랬는데 지금만 와보니까 참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고가 자개들도 볼 수 있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자개농해서 보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저희들 결혼할 때 보니까 정겹고 좋아요. 자개 카페라고 해서 옛것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 뉴트로 감성의 핵심은 뉴에 있으니 이곳의 인기 메뉴는 바로 디저트계의 핫템 크로플. 멋진 자개 작품도 감상하고 맛있는 디저트도 즐기고. 그런데 자개 카페의 매력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커피도 마실 수 있지만 추억의 LP 음악을 편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할 예정이고 독립된 14개의 공간도 있으니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오셔서 편안하게 뉴트로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추억의 물건들이 가득한 박물관부터 자개 갤러리 카페까지 뉴트로 감성 자극하는 경주의 이색 명소들과 함께 올여름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끝없이 펼쳐진 서해의 보물. 갯벌이 반기는 이곳은 충남 최북단에 위치한 당진입니다. 촉촉한 여름비 내리는 이 바다, 너무 운치 있는데요. 오늘은 답답한 도심을 피해서 오붓하게 한적하게 당진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눈호강부터 제대로 제가 시켜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싱그러운 나무와 꽃들이 함께 숨쉬는 곳.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삼선산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지천에 펼쳐진 수목들에 몸과 마음이 절로 맑아지는데요. 근데 2010년도부터 조성을 시작을 해서 2016년도까지 7년여간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 조성이 된 식물원입니다. 21개의 다채로운 테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시사철 색다른 재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주 봄 되면 색깔이 3가지 색깔로 변하는 나무 중에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삼색 갯기버들입니다. 수목 유전자호들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세워진 삼선산 수목원엔 무려 1000여 종이 넘는 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며 어울려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식물뿐만 아니라 습지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구리, 두꺼비 뭐 이런 것들이 간혹 물뱀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보면 뱀 출현 조심이라고 써 있는데 물뱀도 여기 살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습지원을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각기 다른 초록빛을 뽐내는 나무들과 화려하게 핀 꽃들 사이로 발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런 게 바로 꽃길 아닐까요? 비를 맞아 한껏 싱그러움이 더해진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귀한 멋을 가진 나무, 백합나무를 만날 수 있는데요. 곧게 뻗은 줄기와 독특한 나뭇잎이 시선을 빼앗습니다. 원학명은 백합나무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튤립나무라고도 불러요. 생긴 모양이 튤립처럼 아주 왕관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잎을 달고 있고 꽃도 튤립꽃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를 때는 튤립나무, 원학명은 백합나무입니다. 잎이 크고 무성하기 때문에 이 밑에는 전부 그늘이 져서 위에서 소나무밭을 통과한 그런 바람들이 여길 지나오면서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천국이에요. 너무 시원해요. 그렇습니까? 여름날의 푸른 수목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바로 숲 하늘길이라고 불리는 출렁다리입니다.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아요. 눈으로도 너무 시원하고 진짜 멋진데요? 여기는 저희 수목원이 자랑하는 하늘길입니다. 아마 드론을 탄 것처럼 저희 수목원에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하늘길입니다. 3가지의 선물을 듬뿍 드릴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선물이요? 네. 어떤 거예요? 어린이의 마음을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동심을 선물 받고 누구나가 다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안고 그다음에 3번째로는 저 중턱에 보면 7분 능선에는 흙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흙길을 걸으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수목원입니다. 저도 정말 오늘 그 세 가지 선물을 듬뿍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당진 최고의 관광지 삽교호 국민관광지에 자리한 함상공원으로 향합니다. 야, 이 바다 위의 군함. 실제로 보니까 훨씬 더 거대하고 크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 바다 위에 있는 게 이게 군함 맞죠? 네, 실제 군대에서 쓰던 태역 군함을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삽교호 함상공원은 퇴역함을 활용한 해군 체험관과 역사관이 조성돼 있는데요. 해군과 해병대의 선상 생활은 물론 군사적 임무를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군함 테마 공원입니다. 근데 해군이랑 해병이랑 다른 거예요? 네, 이 배가 상륙함인데요. 상륙함이라면 해병대 대원들을 태우고 적진에 상륙하는 건데 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해군이고요. 실제로 상륙 작전을 하는 사람들, 땅에 내려서 전투하러 싸우러 가는 사람들을 해병대라고 합니다. 55년간 한국의 바다를 지켜온 상륙함인 화산함을 둘러봤다면 이제 전투 능력 출중한 전주함으로 향합니다. 이 배로 넘어가는 길이 있네요. 네, 이제 이쪽 배는 전투함입니다. 전투함. 전투함은 이제 바다를 지키는 실질적인 해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어스록 발사대라고 해서. 미사일이 이렇게 커요? 네. 영화에서 보던 그대로 같아요. 무시무시하다. 이 안에 그럼 실제 사용하던 것들이 더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시면. 전주함에는 함정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함교가 현역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치열했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함교라고도 하는데요. 이 배를 운전하는 곳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핸들인데 배에서는 조타, 배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아니, 그럼 함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던 분이죠? 함장님은 뭐 모든 이 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 감독하고 실제 전투가 일어났을 때 전투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스리슬쩍 함정석으로 다가가 폼을 잡아보는데요. 그 배를 잘 제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현 7도! 우현 7도! 적진에게 쏴! 발사!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맛있는 음식으로 줄인 배를 채워볼까요? 삽교호의 대표 맛집! 짜장면과 해물볶음을 한 접시에 담아낸 이색 쟁반짜장입니다. 와, 제가 분명히 쟁반짜장을 주문했거든요? 근데 지금 짜장면 옆에 이 해물 야채 볶음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비주얼이 참 희한해요. 이 오징어 볶음. 이게 왜 같이 나왔지? 야, 불향 가득한 아삭아삭하고 쫄깃쫄깃한 오징어 볶음이에요. 큼지막하게 볶아낸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짜장면과 불맛 제대로 살려 매콤하게 볶아낸 해물볶음의 만남. 서로 다른 매력을 뽐내며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짜장면이랑 오징어 볶음 각자 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버무려지니까 아주 맛있는 짜장면에 새로운 불맛이 더해지면서 정말 완전 다른 맛이 되는 것 같아요. 쟁반짜장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짜장면과 해물볶음을 같이 비벼서 먹으면 그 맛과 향이 배가 된다는데요. 짜장면의 달콤 짭조름함과 해물볶음의 매콤함이 더해져 독특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을 이룹니다. 당진에 와서 푸릇푸릇한 자연도 느끼고 바다 위의 영웅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마무리로 맛있는 이색 짜장면까지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눈과 코와 입 모든 것을 만끽하고 싶다면 당진으로 놀러오세요. 당진의 여름이 품은 푸른 수목과 바다를 만끽할 수 있었던 하루.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만난 당진에서 오늘도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갑니다. 이 매콤한 해물 쟁반짜장 진짜 맛있겠네요. 네. 이 태화공원 한번 둘러보고 수목원까지 걷다가 먹으면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셨듯이 예전에는 그 자개농이 부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시들해지면서 자개농의 인기가 떨어졌는데 요즘에 뉴트로 열풍이어가지고 제가 가는 카페나 식당에도 벽면에다가 이렇게 자개 장식, 그 농 장식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또 유행은 또 도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어요. 요즘 인테리어 소품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할머니 집 가면은 하나를 찜해놔야겠어요. 나중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자 9600번 아이들 하원길에 비 맞으며 비눗방울 놀이했습니다. 비가 와도 아이들은 마냥 신났네요. 저는 빨래가 몇 날 며칠 계속 눅눅해서 슬퍼요 하시면서 이게 해를 못 보니까 맞아요. 뭐 건조기가 있으면 되지만 그건 또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습기를 잘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되긴 찾겠군요. 네. 예. 또 다음 문자 살펴볼까요? 5살 딸이 엄마 생일상이라며 차려주었어요. 정말 감동이고 행복합니다. 이 맛에 딸 키우나 봐요. 5002번 보내셨습니다. 장난감 아니에요? 장난감 보내는 거죠 지금. 예. 먹는 신용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게 한 입을 먹는 먹는 척을 신용을. 해줘야죠 또. 당연하죠. 우리 딸 최고 하면서. 엄마 힘듭니다. 네. 자, 다음 문자 0854번 간단하게 육전해서 하루 종일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신 와. 경비 아저씨께 한 접시 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주셨는데 맞아요. 지금 막 토사며 뭐 흙탕물들이 막 도로며 이런 아파트 곳곳에 있기 때문에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지금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힘드실 텐데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문자 당첨되신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자, 이렇게 세 분께 저희가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여러분도 긴급 문자 받으셨을 겁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11번 확진자가 북구 쪽에서 나왔거든요. 네, 용봉동이었죠? 네, 정말 뭐 이중고 삼중고입니다. 네. 뭐 수해도 수해입니다만은 코로나19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고 또 해는 나오질 않고 있고 맞습니다. 복구 작업은 더디고. 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100mm가 넘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네. 여러분들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생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메전라도는 모레 하겠고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라는 수해 특별 생방송을 준비를 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서 또 도움의 손길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모레 오메전라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